안녕하십니까. 진앤박 진박입니다. 네, 진박이 야구리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1930년대부터 시작한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할인마트, 그 다음에 아울렛몰, 테마형 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뭐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업무용 부동산. 그래서 업무용 부동산이 상당히 조금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IMF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IMF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IMF 이후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IMF 전에 뭐가 있었죠? 업무용 부동산이 옛날에 제가 기억이 그 당시에 우리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우리 대기업들의 본사들, 그래도 중견기업 이상의 본사들이 다 종로, 을지로, 충무로, 그 다음에 서울역 주변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딱 내리면 내리는 순간에 대우 빌딩이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예. 그게 서울의 오피스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야, 나 거기 면접 보러 간다, 서울역 간다 그러면 딱 서울역 내리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오피스 건물이 대우 빌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동은 오피스다운 면모를 가진 태동은 우리가 서울 시내 그런 시청 주변과 관공서 위주. 그러니까 오피스다운 오피스가 언제 형성됐느냐? 그건 1970년대부터 아마 형성이 됐고. 그 대표적인 건물이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그 다음에 3일로 남산 1호 터널 앞에 3일 빌딩. 예. 그게 아마 그때 당시 대표적이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 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가 한번 겪고 나서 1950년대부터 이제 재건을 하면서 그때 다양한 산업들이 또 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고만고만했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포크레인이나 굴착기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인력 트럭들도 없었고. 굳이 갖고 있는 게 미군정이 갖고 있는 포크레인, 트럭 뭐 이런 굴착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회사 규모도 뭐 조금만 하니까 아마 오피스 형태도 굉장히 적었죠. 1960년대가 들어오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굉장히 가열차게 서울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오피스와 주거단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강남 개발 전에는 여의도를 먼저 했어요, 사실은. 여의도를 미국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출발한 게 이제 여의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60년대 후반에 준비를 했다가 7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하시는 강북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오피스들이 들어서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대우 빌딩, 그 다음에 3일 빌딩,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섭니다. 남대문하고 서울시청 중간에 삼성 본사가 생겼잖아요. 네. 현대건설이 이제 북촌 쪽에 정동사업, 정동사업이 생기죠. 이렇게 60년대에 뭐 상당히 이제 강북에서는 주요한 대기업의 빌딩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강남에는 요즘 말하는 그 테헤란로 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70년대 어떤 오피스 발전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5, 60년대를 뭐 태동기라 그러면 70년대, 80년대를 오피스 빌딩의 발전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계천 주변이나 지금 을지로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그 건물들 보면 2층짜리 건물들, 뭐 많이 올라가면 4층짜리들, 그죠? 그런 건물들이 아직 좀 잔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곳에서 사무를 봤고 그게 이제 오피스의 형태로 쓰여졌었죠. 사실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 뭐 사무소 이런 개념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치고 나면서 대기업군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까 그렇죠. 얘기한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 뭐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들이 또 그와 맞춰서 또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좀 크게 높게 이게 이제 선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까지 이제 했던.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서 영동 개발, 우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또 개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통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또 강남으로의 이제 출퇴근하는 접근이 또 생기게 되고, 테헤란로가 상업용지로서 오피스가 또 들어서게 되죠. 이제 그게 80년도에 서서히 개발을 되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IT. 이 오피스가 이제 IT가 들어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제 케이블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광 케이블들이 맞아요. 들어오고. 그래서 또 층고도 높아지고 네. 또 슬라브도 이중으로 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프라임급 오피스와 그렇지 않는 일반 오피스의 차별화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우리가 IMF 전까지의 상황,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업무 빌딩의 태동,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업무 빌딩의 어떤 발전사, 그리고 강남이 개발되면서 우리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 빌딩이 진화했는지,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IT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고 업무용 빌딩들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리고 기존의 오피스 빌딩하고 이제 차별화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IMF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피스 시장을 좀 양분해 보잖아요. 그래서 IMF가 우리 오피스 시장에 주는 임팩트, 이 충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언론 통계자를 찾아보니까 거의 400만 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은행 금리가 20%, 시중 금리는 40%.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그래서 실업자들은 뭐 수백만이 맞습니다. 길거리 나오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오피스 빌딩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매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대단한 게 2001년 8월인가에 극복을 해버려요. 2년 반 만에 그냥 이걸.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극복이 되고 나니까 2000년도 중반에 가면 건설 경기가 다시 화랑이 되고 우리 산업들이, 기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오피스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나게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저는 IMF라는 우리 굉장히 큰 충격을 주면서도 우리의 어떤 고통을 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떤 삶의 기준도 그렇고 기업의 형태, 뭐 제도, 관행들이 이제 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라왔던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부동산 시장에 하나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법, 우리가 리츠라고 네, 얘기를 리츠. 하잖아요. 우리 부동산은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츠가 오면서 이 부동산이 유동화가 됩니다. 네. 그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하고 건설을 하고 뭐 분양을 하고 임대사업도 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한테 되돌리는 많은 건물들이 꼭 그걸 지으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임대도 하고 때로 분양도 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이 적절한 이윤을 배분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되는 거고, 또 하나는 IMF 전에 물론 IT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게 사실 IMF를 거치면서 상당히 뭐 수도비 됐죠. 멈칫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과정에서 2000년 넘어오면서 이 IT의 급부상, 오피스 빌딩의 고급화, 프라임급 오피스의 양산, 부동산 투자 시도가 생기면서 이러한 금융의 자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피스를 고급화하는데 좀 역할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오피스, 사무 공간을 추구하는 오피스는 사실은 그냥 제너럴하면 되거든요. 금융 쪽은 또 오피스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요소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라임 오피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게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 물론 직접 또 투자를 하지만 자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자회사들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주요한 오피스들을 많이 샀어요. 그걸 뭐 자기네들 쓸 게 아니잖아요. 고급 임대로 바꾸고. 이제 그게 하나가 큰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동화.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그 프라임급의 고급화. 금융, 변호사, 뭐 이런 집단들은 최고급의 어떤 프라임급 오피스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2005년도에 저희가 그 프라임 오피스를 하나 설계한 게 있는데 남산 스테이트 타워라고
신세계 백화점 본점 대각선에 있는 이제 빌딩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나중에 인수했습니다. 거기에 충정 법무법인이 여기 들어와 있었고 BMW 코리아가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건물을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 로비 부분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특히 거기가 최상층에는 스카이 라운지처럼 조선 호텔에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VIP들을 상대로 해서 휴식 공간, 그 다음에 손님을 만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하다못해 저 머리 깎는 공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기도 했었던 건물입니다. 베테랑, 그 이태원 클라스 그 건물에 4억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고 이게 이제 프라임 오피스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극복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또 대기업들이 자기 본사를 대거 확장을 합니다. 네. 또 강남으로 넘어가요. 대표적인 서초동의 그 삼성전자 본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양재동의 현대자동차 그렇죠. 본사. 그리고 서울 스퀘어 아까 대우빌딩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렇죠. 서울역 앞에 다시 들어서고. 그다음에 LG를 비롯한 많은 그 대기업들이 강남 테헤란로에 이제 본격적인 자기 빌딩을 완전히 프라임급으로 또 짓게 되는. 아마 그래서 IMF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의 양태나 기업의 제도 관행들이 글로벌 스탠드로 가면서 또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그렇죠. 2000년대 초반, 중반 넘어오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또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또 풍수지리적 또 의미를 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오피스는 그런 어떤 로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예, 예.